자, 다음은 210페이지 보시면 시퀀스 제어가 나옵니다. 자, 시퀀스는 우리 이제 전기에 비하면은 소방에서는 아주 미비하게 출제가 되는데, 대부분 90% 이상은 교재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퀀스는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출제 범위가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메뉴에 나와 있죠. 불대수, 그 다음에 논리 회로, 그 다음에 시퀀스 회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이거를 구성할 때는 불대수와 논리 회로 파트, 요 파트에서 한 문제, 그리고 시퀀스 회로에서 한 문제 이렇게 이제 보통 보는데,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불대수나 논리회로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시퀀스 회로는 이게 이제 실제 실무에 우리가 우리 MCC 판넬 결선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시퀀스 회로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퀀스 회로 우리가 첫 번째 파트를 제가 불대수하고 논리 회로를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시퀀스 회로를 할 겁니다. 근데 시퀀스 회로는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100번 치면 99번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불대수하고 논리 회로가 어떻게 됐든 시퀀스 회로는 이렇게 몇 번 해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 불대수와 논리 회로를, 이건 뭐 산수인데 우리가 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이거 다 했던 건데, 우리가 보통 산수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제가 딱 나올 거 있죠. 알아야 될 부분. 간략하게 이제 그 부분만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넓게 또 가버리면은 또 괜히 머리가 아프니까 딱 확실하게 그 숙지할 부분만 딱 숙지하시고, 이 부분만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뭐 애울 거는 애워야 되죠. 암기할 거는 암기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시퀀스 어렵다 하면 계속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어려울수록 하나하나씩 접근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좀 응용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조금 힘들죠. 근데 그것도 이제 몇 번 보다 보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근 추세는 이 불대수와 논리 회로가 1년에 시험 3번 치면 2번 정도는 꼭 출제가 되니까 좀 봐두시고.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퀀스는 도면 비중이 낮아짐으로 상대적으로 시퀀스 비중이 높아졌다. 근데 올해부터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지만 최근 2, 3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시퀀스가 나올 때도 있었고 안 나올 때도 있었고, 뭐 5점, 6점 이 정도 한 문제. 특히 이제 뭐 불대수나 논리 회로 말고 시퀀스 회로에서 한 문제 정도는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딱 알 부분만 하고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불대수 이거 뭐 내가 생소하게 접한다 이렇게 뭐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대수라는 거는 이거 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이거는 뭐 정의를 내리면 논리식을 간소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이 식을 간략화시키시오 이런 게 있거든. 보통 이거는 이제 전자계산기 쪽에서 많이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우리가 응용해서 사용하는 건데, 자, 불대수라는 거는 논리식을 간략화시키는 겁니다. 간소화. 그리고 뭐 옆에 뭐 논리화 플러스 오화 뭐 쭉 돼 있죠. 이거는 뒤에 보기로 하고, 일단 그 밑에 보시면 이 논리 회로라는 거는 이진수, 즉 0하고 1을 이용해서 참 거짓을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0은 그죠? 먹통이고 동작이 안 된다. 0이라는 거는 먹통, 작동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이라는 거는 1이 나오면 결과치가 수치가 1이 나왔잖아요. 그죠? 0은 제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동작도 안 된 거라. 근데 1이라는 거는 뭡니까? 결과치가 나왔잖아.
그럼 작동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0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해서 산수인데 우리가 1, 2, 3, 4, 5, 6, 7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0하고 1을 이용해서 이 회로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숫자는 안 들어간다. 무조건 0하고 1 가지고만 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나오면 0은 뭐다? 없다. 동작을 안 한다. 그리고 1이라는 거는 결과값이 있으니까 뭐가 했다. 뭐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거지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밑에 이제 설명이 돼 있잖아. 그죠? 요 부분을 입력이랍니다. 요 부분 좌측 있죠? 이거를 입력이라고요. 입력값이라고. 그리고 요 부분 있죠? X 돼 있잖아요. 요거를 출력값이랍니다. 출력값이라는데 이때 우리가 요거는 A, B, C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X 값도 C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X로 이렇게 쓰지만 C 이렇게 결과치를 문제에서 주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놈들이 들어가서 출력값이 입력에 대한 출력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죠? 만든 놈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입력에 우리가 0, 닫힘, 열림 이런 거 필요 없어. 0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 1은 뭡니까? 작동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논리회로, 직렬회로 이렇게 표시가 있죠. 요거는 뒤에 같이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하나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계단 10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한 번에 10계단 올라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딱 처음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다? 첫 번째. 0하고 1 가지고 논다. 그죠? 0하고 1 가지고 논다.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동작이 없다. 이놈은 동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숙지해야 될 게, 뒤에 가면 또 할 건데, 뒤에 가면 조금 이렇게 양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딱 여기까지만 딱 해두고 가세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잖아. 그죠? 요게. 직렬, 병렬, 논리회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게, 플러스, 이걸 우리가 합의를 하잖아. 그죠? 그리고 곱하기, 우리 곱하기 이렇게 하잖아. 그죠? 요 곱하기, 곱, 요거는 합, 요거 알아두세요. 합, 요거는 곱, 합, 곱, 그죠? 합곱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요거를, 플러스 있죠. 합, 요거를 우리가 O와 표시하면 이렇게,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입력, 그죠? 출력,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를 우리가 오화 회로라 하거든요. 오화. 그 다음에 요거를 AND. 요거 D 모양. 입력, 출력.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병렬. 요거는 직렬. 자, 요까지 딱 하시고요. 병렬, 직렬. 자, 여기서 보세요. 요거 AND 있죠. AND 합 아닙니까? 그죠? 곱이잖아. 그죠? AND. 요 AND 곱. 그죠? AND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렬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직렬. 요게 직렬입니다. 요게 직렬이에요. 직렬. 병렬은 요게 병렬입니다. 병렬. 직렬, 병렬은 다 아실 거니까 직렬, 병렬입니다. 그리고 요거 AND 게이트 있죠. AND 게이트 할 때, 그죠? 곱은, 그죠? 곱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A, 곱, B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는 A, 합, B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때 D, AND 뒤에 모양 있잖아요. AND D. 요 D 모양 아닙니까? 그죠? D. 그리고 요거 오화는 입 모양. 오화, 입 모양 있죠? 입 모양. 오화, 입술 모양 있잖아. 그죠? 입술 모양. 그래서, 우리가 숙지를 할 때, AND,
그죠? and는 D, 끝에 D 모양이다. 그죠? 그리고, 오와 게이트는 입 모양이다. 그죠? 요거 두 개를 구분하시고. 그럼 정리하면 계속 반복해 보세요. 몇 번만 해보세요. 합, 플러스 합. 그죠? 플러스 합은 뭐, 오와. 그죠? 뒤에 가면 또 다시 할 겁니다. 오와. 그리고 병렬이다. 그죠? 그리고 곱은 엔드 게이트. D 모양. 입 모양, D 모양. 그리고 직렬이다. 요렇게 우리가 일단 요까지만 딱 숙지하시고요. 뒤에 가면 또 할 겁니다. 한 10분 있다가 뒤에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뒤에 할 거고. 일단 요까지만 딱 정리하세요. 0하고 1. 이거 가지고 노는 거다.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가, AND 게이트, OR 게이트. 요 두 개가 기본 아닙니까? 그죠? 요거를 숙지하고, 그죠? 몇 번 쭉 적어 보세요. 요거를 정리를 딱 하세요. 딱 노트에다가 정리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부울대수의 기본 정리.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다 했던 거잖아. 그죠? 자, 우리가 요거를 목적이 뭐냐? 이 부울대수 이거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는 뭐냐면 그겁니다. 간략화 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간략화 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울대수의 기본 정리하고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뒤에 무슨 법칙 필요 없어. 이런 거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교재이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거고요. 필요 없고 일단 제가 아까 뭐랬습니까? 0하고 1하고 가지는 됐습니다. 그리고 최대치는 2, 3, 4, 5, 6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1이 최대치라. 0 아니면 1 가지고만 노는 거라. 숫자를. 그러면 여기에 지금 A 해갖고 제가 교재에다가 변수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수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숫자 0하고 1 가지고 논다고 했습니다. 0하고 1. 즉 뭐냐면 A라는 거는 요 A라고 돼 있는 요 놈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0이라고 표현하든지 1로 표현하면 끝나. 근데 요 A라는 거는 이 놈은 이 안에 숨어 있는 게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0하고 1 두 개가 다 공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A 합 A 플러스 0은 A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에 0하고 1을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봐보세요. A에 0을 집어넣었어. 0을.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0 플러스 0은 0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어. 1을. 그러면 1 플러스 0은 1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는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A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A에다가 0하고 1만 집어넣어. 그냥 숫자를 집어넣으시고. 그러면 A 곱 0 돼 있잖아. A 곱하기 0, 1이 돼 있잖아. 그죠? 그럼 A에 0 집어넣으면 이놈은 뭡니까? 0 나오고 1을 집어넣어도 0이 나오잖아. 그죠? 요것도 곱하기 0 하면은 0이 나오잖아. 무조건 A 곱하기 0은 0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A 플러스 1 봅시다. A에 0 집어넣어 보세요. 1이 나오죠. A에 1을 집어넣어 보세요. 2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2는 안 쓴댔습니다. 최대값은 무조건 1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0을 집어넣든 A에 1을 집어넣든 무조건 결과치는 1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요 값은 무조건 A 플러스 1은 1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게 이겁니다. 요거 하고 갈게요. A 곱하기 1은 A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 A라는 건 뭡니까?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A에 0 집어넣으면 뭡니까? 0이죠.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1은 1 아닙니까? 그러니까 0하고 1이 공존하기 때문에 A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중에서 알아야 될 게 요 놈하고 요 놈은 알아야 돼. 시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두 개. 그 다음에 A 플러스 A는 A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것도 집어넣어 보면 돼.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또는 1이나 0 이렇게 바꾸어서 넣어보면 돼. 넣어보면 뭐다? 예, A가 A 0하고 1 값이 다 공존한다 이 말이에요. 0하고 1이 A 곱하기 A도 뭐 어떻게 됩니까? A 곱 A도
예.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0하고 1이 공존하잖아. 0, 1을 다 집어넣어 보는 거라.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A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요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요것도 시험하고. 그다음에 여기 A 바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A는 A가 0이면 A 바는 무조건 1이라. A가 1이면 A 바는 0이라. 반대라, 반대. 부정이라, 부정. 네? 그러면 A에 0 집어넣으면 A 바는 1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플러스 1하면 1이 나오잖아. 그럼 A가 1이면 A 바는 0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1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요거 1밖에 안 나오는 기라.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A 바는 뭐다? 1이 1밖에 안 나온다. 결과값이 1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무조건 0이라고 돼 있잖아요. 1 집어넣으면 A바는 0 아닙니까? 0이죠. 1 곱하기 0은 0.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A바가 1이 되니까 이것도 0이 된다. 무조건 0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간략화 시킬 때 이놈을 알아야지 요놈을 깔 거 아닙니까? 꺼야지. 그죠? 약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0이면 A바는 1이 된다. 그럼 A가 1이면 A바는 0이 된다. 그죠? 부정. 그죠? 바는 부정, 반대다. 청개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의 법칙, 이거는 뭐 다 아는 거잖아. 산수 때 했던 거고, 이런 거는. 일단 요 4개는 무조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간략화 시키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환의 법칙. 이거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이건 뭐 산수지, 이거는. 그리고 요거는 뭐 다 알잖아요. 이렇게 묶거나 이렇게 묶거나 똑같잖아. 플러스니까. 곱하기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산수니까 상관없고. 이거는 뭐 시험하고도 별 관계 없어. 그 다음에 분배의 법칙, 이거는 관계가 있지. 요거는. 이건 다 알잖아요. AC, 그죠? 플러스. 그 다음에 AD.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BC, BD. 아무리 산수를 안 했어도 이 정도는 다 안다. 그죠? 요거는 뭐 우리가 기본이다. 기본 중에 기본. 그 다음에 흡수의 법칙은 뭐냐면, 자, 여기 흡수의 법칙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A 돼 있는 거는 우리가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1A거든. 1A. 그죠? A라는 값은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자 봅시다. 1A 플러스 AB가 되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거꾸로 하면 A1 플러스 AB 이렇게도 표현이 되잖아. 뒤집으면, 그죠? 그럼 여기서 항상 우리가 예전에 우리 산수 배울 때 보면 뭡니까? 묶어. 하나로, 공통인자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공통이 A니까 A로 묶는 기라. 요렇게. 두 개 A를 묶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A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 그죠? A 곱 1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 A를 묶어버리면, 이놈하고 이놈 묶어버리면 앞에 빼버리고 1 플러스 B가 됩니다. 네. 산수에서. 그러면 1 플러스 B는 뭐예요? 여기 있네. 즉 뭐냐면, 적어두세요. 이 간략화 시키는 거 있죠? 적어두세요. 핵심이 뭐냐? 간략화의 핵심. 간략화 시키는 거의 핵심은 첫 번째, 묶어라. 예. 공통인자로 묶어라. 이거. 두 번째, 가로 안에 플러스 1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가로 안에. 그러니까 가로를 묶었을 때, 묶어가지고 가로 안에다가 1이라는 숫자가 무조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요 안에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무조건 1이 되는 거다. 요거 때문에. 그죠? 0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무조건 1 값밖에 안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게 하기 싫다. 생각하기도 싫다. 그러면 요거 두 개 묶고, 공통인자 하나로 묶고, 그죠? 공통인자를 묶고, 두 번째, 가로를 묶었을 때 요 안에 1을 무조건 만들어라. 그럼 뭐 이 가로 안에 값이 무조건 1이 된다. 요 두 가지만 하면 다 풀려요. 전부 다 거의 다 풀립니다.
그래서 요리 되고요. 그럼 요거 말고 요것도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것도 해볼게요. 자, 이것도 봅시다. 이것도 A가 나오거든. 자, 봅시다. 이것도 뭡니까? 1A, 그죠? 1A 아닙니까? 그리고 A 플러스 B 1이 되잖아. 그죠? 그럼 A 1 곱하기, 곱 A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요? A를 하나 묶을 수 있잖아. 그죠? 이거 A 묶어보잖아. 그죠? A를 묶어보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B 1이 되잖아. 이거 묶어보면, 이거 A를 두 개를 묶어보면, 1, 요렇게 갚으면, 1 플러스 B, 그럼 1이 들어가면 무조건 1이 되니까, 결과치가 A가.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무조건 간략화시키는 거는 묶어라. 공동인자로 묶고, 그죠? 같은 것끼리 묶어놓고, 빼는 거지. 줄이는 거, 약분시키는 거. 하나씩 약분시키고, 그 다음에 안에, 가로 안에를 무조건 1만 만들어주면은, 예, 싹 다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4개 하고요. 요거 4개 하고, 요거는 알아야 돼. 요거. 예. 요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요 분배의 법칙, 이건 알잖아, 이거는. 요리 넘어가는 건 알잖아. 요것도 알아야 되겠네. 나머지 거는 뭐 필요는 없고, 요것만 알면 우리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갖고 제가 해놨죠. 중요해가지고, 플러스 1, 내부에 1이, 플러스 1이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1이 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드모로 간에 정리해갖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위치를 이동했을 때, 그죠? 위치를 이동했을 때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도 이제 드모로간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A 플러스 B, 바가 붙었잖아. 그죠? 이놈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플러스 부호가 곱하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긴 부호 있죠. 긴 바가 바를 나눠주면 돼. 바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이것도 어떻게 돼 있어요? 곱이죠.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죠? 각자 이렇게 바를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바에 바 돼 있잖아. 바에 바. 그러니까 부정은 뭡니까? 예, 긍정이다. 그죠? 뭐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니까. 그럼 넘어가면은 이놈이 긍정이 되니까 이놈이 없어지는 거지. 그죠? 부호만 바뀌는 기라. 넘어가면서. 곱하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놈 플러스지에 요놈 날라가고 플러스니까 넘어가면은 곱하기가 된다. 요게 드모로 간의 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호가 바뀐다. 그죠? 그리고 긴 바는 넘어가면서 각자 바로 나눠주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212페이지. 이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내놓은 거를 손으로 쓴 게 있어요. 이거를. 쓴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